부인 김혜경 씨가 다른 정치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트위터의 계정 해경궁 김씨 그 장본입니다. 경찰 발표가 있었죠. 주말 새 두문불출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씨 본인 명의로 혹시 그 트위터 본사에다가 뭐 좀 밝혀달라 이렇게 좀 직접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일제히 자택 앞으로 기자들이 달려갔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분리수거용 재활용 물품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이현희 변호사님, 이제 주말 새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 지사의 저 태도는 어디에서 발언이 된 걸까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대응에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실상 뭐 어떤 공식적인 수사 발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경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스모킹건 주요 근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컨대 트위터에 네.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도 하지만 또는 예를 들어서 캡처한 사진을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올리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트위터 계정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재활용을 쓰레기를 들고 나온다라는 부분이 어떤 수사 과정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는 떳떳하고 나는 내가 더 강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상 지금까지 나타난 보도나 지금까지의 어떤 이 지사의 행보 중에서 저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상 지금까지 나타난 보도나 지금까지의 어떤 이 지사의 행보 중에서 저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것이 기자들이 이제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만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허접한 수사 상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위터가 올라오는 그 트위터와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계정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만약에 김혜경 씨가 트위터의 계정주와 카카오 스토리 동일한 계정주라면 왜 같은 사진을 놓고 두 곳에 한 번에 올리면 되는 거지 한쪽에 올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재리트윗을 하게 되는 방법을 거치겠냐라고 반박하기 시작했고요. 네. 더 중요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은 과거 2016년 7월 달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당시 성남 분당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특정 시기에 아이폰으로 교체했던 사람은 김혜경 씨가 유일하다라고 경찰은 특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 아이폰에 대한 휴대폰을 반드시 압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지금 그 아이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네. 자칫 잘못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있었던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이 아내인 김혜경 씨가 여러 가지 문자 폭탄 등으로 인해서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는 과정을 거쳤고 네. 그 중고폰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건넸는데 그 뒤에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네티즌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화를 바꿨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폰을 교체했다고 하니까 오늘 야당의 공격이 집중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윤 의원님? 그럼 휴대폰을 제출해서 좀 결백을 입증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그런 점이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왜 경찰이 그동안 7개월 동안 휴대폰 제출하라는 얘기도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네. 사실 이재명 지사가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썼던 휴대폰을 그냥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지적을 다른 분들도 했던데 이 해경궁 김 씨가 썼던 계정의 소유주가 따로 있다면 네. 그분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다면 네. 이 지지자가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 지사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궁지에 지금 더 몰리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의아하죠. 저는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찰을 향해서 못 믿겠다, 나는 탄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난 그래서 저분이 야당 쪽 인사인 걸로 지금 흔히 말하는 코스 뭐 저거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프레 네. 뭐 이런 걸 하는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공권력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못 믿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와 또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좀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설득력을 갖겠지만 네. 좀 엇박자로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요. 해경군 김 씨는 어려울 때마다 이재명 지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었습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까지도 난감하게 할 만한 적나라한 막말을 했었는데요. 이쯤 되면 이 지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와서 내가 그 해경군 김 씨다라고 왜 얘기를 안 한? 이 지사는 왜 그 해경군 김 씨를 고소고발이나 찾질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행보를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부선 씨와의 의혹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특히나 신체 특정 부위의 점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직접 셀프 검증을 받겠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과 함께 검증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약 인정하면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과 같은 논란으로 바라본다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 맞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는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이 물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모킹 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터라 아주 만약의 경우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스모킹 건이 나오게 됐을 경우 이재명 지사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얘기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찰청장이 확인할 건 다 했다라고 하면서요. 법정에서 추가로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암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부분이 과연 문제였길래 해경궁 김 씨라는 이 사람의 계정이 그렇게 떠들썩했던 걸까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김 교수님? 일단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역시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해철 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예비 후보였는데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법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사실은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들어갔고요. 네. 또 더불어서 세월호와 관련된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함께 비유가 되면서 이 발언의 수위가 정말 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흐름까지도 같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경궁 김 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격렬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확실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더불어서 경찰도 확고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지금은 아무래도 정황 증거 위주로 모든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7개월 동안 했던 경찰이 과연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스모킹건 확실한 걸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지사가 그런 방어적인 측면을 더해서 지금의 이런 도정에 정말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를 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될지,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경쟁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도를 넘는 비난 때문에 특히 당시에 같은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비판이 집중됐던 트위터 계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부담이 됐던 듯 자신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날리곤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들을 지지는 하되 사랑하거나 숭배하지는 말자. 정치인들을 칭찬은 해도 찬양하지 말자.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질책해서 잘하게 만들고.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면 홍수를 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공작이나 이런 걸로 보는데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도 부정부패하거나 하지 않고 좋은 나라 만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또 전쟁을 없애보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신하거든요. 그거 잘하고 계시잖아요.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셔요? 일단 오늘 청와대에도 일제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 결과 관련해서 당에게 반응을 물어달라라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칠 거라는 말을 믿지 말아달라는데 이 메시지를 왜 계속 내밀었을까요? 결국은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대한 진실보다는 권력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정부, 문재인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든 것은 이 정치 권력에서 본인이 미래 권력으로 있기 때문에를 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꽤나 치열한 다툼을 했기 때문에 그 경선 상대자 중 하나였던 안희정 지사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퇴가 된 지금 현재 미래 권력 지도에서는 사라진 상황이고 본인 하나가 남았다고 가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을 좀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드루킹에 관련된 내용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발언들이 똑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본인과 같은 상태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본인에게 가혹하다고 해당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의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탄압한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과연 이재명 지사의 저와 같은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항상 이재명 지사는 기득권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요. 이제는요, 이재명 지사가 과거 했던 말들 탈당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재명 지사의 지금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윤 의원님? 글쎄요, 당내에 뭔가 지금 그러니까 친문 세력, 거대한 친문 세력이 다수잖아요. 이 다수 대 지금 내가 소수에 오히려 탄압받는 코너에 몰리는 뭐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방금 이재명 지사가 한 그 얘기를 보면서 정치라는 게 댓글을 달 때요 선풀이 있고 악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플이 서로 익명 속에 있으면서 악순환에 악순환을 낳고 선풀은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항상 굉장히 그동안에 좀 뭐한 얘기지만 노이즈 마케팅 시끄럽고 싸움하고 뭐 잡초처럼 뭐 이겨내고 뭐 형님 형수님 그다음에 그 녹음 파일 뭐 온갖 정말 담지 못할 욕설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여배우와의 불문 이런 얘기들이 또 한동안 또 관심이었고 이제 와서는 또 부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한 게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정치판이 이런 선풀 대 악플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해보자면 이제는 이 악플 이런 거에 익숙한 정치인들에게는 좀 지친 거 아닐까.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좀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선한 정치인을 좀 기다리는 건 아닐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최대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내든 혹은 자신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일단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어떠한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까지 의혹이 사실이면 뭐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뭐 사퇴해야 된다. 뇌물을 받았다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기대도 안 한다니까 인터뷰는. 그럼 잠깐만 멈춰서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혹시 출당이나 재련 조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대표님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안 내실 건가요? 어제 대변인이 다 냈잖아요. 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시나요? 당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좀 일각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도 좀 분명히 좀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아니 우리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죠. 그러나 당으로서 더구나 공당으로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출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거는 뭐 내가 아까 말한 그대로요. 당 공식적으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요.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감지가 됩니다. 이걸 대놓고 뭐를 할 수도 없고 또 대놓고도 감쌀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친문 의원들하고요. 비문 의원들하고 조금씩 좀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원희 변호사님. 네, 이것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지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와 대립 관계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통령과 경선에서 맞부딪혔던 대선 후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안에 당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로를 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지사직을 수행하고 경기도지사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입지적인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섣불리 우리 당 안에 있는 지자체장에 대해서 탈당을 시킨다 만다라는 부분을 아직 어떤 검찰 수사 결과 내지는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 청와대도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관련이 없다라고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드루킹 김경수 지사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원 사격을 했던 부분과 좀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홀로 싸움을 해왔던 이 지사가 이 민주당 안에서도 네. 약간씩 이렇게 좀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네. 기소가 되더라도 또는 반대로 불기소가 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사를 옹호했다는 것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정권 차원에서 어떤 이 지사를 공격했다라는 또 반대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사면 초과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침묵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이대로 계속 우리가 입을 다물 수는 없다라는 움직임이요.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직권조사 해보자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 움직임 말이죠. 현재 상황이고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같은 체제가 이어질까인 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당대표 체제 내로 2020년 총선을 치를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지난 경기지사 선거를 보면 현재 권력에 가까운 전해철 의원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미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격전에서 완전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내부 경선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선거를 보게 됐을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김진표 의원이 사실상 친문에서 핵심적으로 좀 미는 인사가 아니냐라는 설이 파다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해찬 당대표의 압승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태로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 권력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완전히 위축된 상태로서 2020년 총선을 치를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지점인데, 이게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해찬 당대표 체제로 불이 옮겨가게 되는 거고, 이것들을 과연 어떤 상태로 진화하게 될 건지, 불을 더 키울 건지는 민주당 내부 분쟁으로 촉발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그런 이 지사를 공천했던 민주당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제히 이해찬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요.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이 되면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 여당 내의 싸움, 친문, 비문의 우리가 이제는 어색했던 갈등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로 곤혹스러운 거죠. 이해찬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고, 홍익표 대변인도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네.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결국 민주당 전체가 곤혹스럽게 나눠져 있는 이 모습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7주 연속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 능력, 향후의 국정 운영의 지지율도 낮출 거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낮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으로 가느냐? 야당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는 외길 수순을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이미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내놓은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조사도 상이한 결로 갈 것이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재판부와의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인 본인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아침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 살아온 길을 보면은 항상 거친 황야에서 네. 편하게 자신의 길들을 뭐 청년 배당이라든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해왔거든요. 본인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환경과 또 사법 환경 이런 것이 너무나 이 지사를 고립시킨 고립무원의 현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상황이 고래간다면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지금 여권은 굉장히 깊어지는 고심 속에서 이재명 지사는 결사항전의 외길로 들어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검찰이 한 3주 안에는 기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할 겁니다. 물 위에 배는 띄워졌어요. 윤 의원님,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글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감안하면 다음 달 13일 3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고 법원이 빠르게 재판을 하더라도 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속히 진행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갈 거고 당에서는 제명이나 출당 조치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지사직에 전념하느냐. 그러기에는 사실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사안이 나오지 않는 보장이 없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자면 글쎄요, 사퇴를